이것만 하면 드라이버 고민 끝. 오늘의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드라이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정말 많아요. 고민들이. 하지만 저 오늘 이거 세 개를 준비했어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요것만 잘하면 드라이버 고민 끝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타이밍. 내가 어떤 타이밍으로 해서 어떤 스피드로 공을 치는지 타이밍.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전. 내가 어깨나 골반, 무릎을 어떻게 회전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서예요. 이제 스윙하는 순서들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내가 우리 클럽 이제 가방에 있는 클럽 중에 가장 긴 드라이버 클럽에 대해서 고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타이밍인데 우선은 나하고 맞는 타이밍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타이밍으로 해서 그 드라이버를 치면서 익혀야 될지, 내가 천천히 가맞는지 빠르게 맞는지는 그건 다 일일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타이밍을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평상시에 내 걸음걸이 스피드. 저는 좀 걷는 스피드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스윙할 때도 보면 스피드가 약간 빨라요. 아마 저는 마음속으로 타이밍을 보통 생각을 하면서 치는데 하나, 둘 해서 쳐요. 거의. 그래서 공을 칠 때 마음속으로 지금처럼 내 걷는 스피드하고 똑같이 하나, 둘 해서 이렇게 치면 내가 어떤 스피드로 해야 공이 잘 맞는지를 연습장에서 파악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걸음이 좀 느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레슨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우리 나연엽 씨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하나, 둘, 셋 해서 쳐야 된다고. 네, 뭐 짜장면 이런 것도 그렇죠. 하고. 짜장면도 그렇죠. 있고 네. 탕수육도 있고 네. 뭐 볶음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고 스윙을 하는 동안 내가 나만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짜장면, 뭐 볶음밥, 탕수육 여러 가지 음식도 갖다 다 중화요리네요. 네, 그러게요. 다 좋은 그래서 분이네요. 자 우리 이제 타이밍 한데 우리 황인춘 프로는 나만의 타이밍을 잡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연습할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 많이 했죠. 하나 둘 셋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 둘 셋으로 해서 조금 천천히 해서 한번 또 쳐볼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짜장면이에요. 하나 둘. 그래서 공을 이렇게 치면 저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뭔가 힘이 좀 덜 들어가고 나만의 타이밍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맞출 때 일단은 내 평상시 생활, 내가 걸음을 어떻게 걷는지 아니면 성격이 급하셔서 막 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스윙을 천천히 해야 된다 하면 스윙을 하는 동안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답답해요.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타이밍을 해야 되니까 세 번에 하나 둘 셋 칠 거예요. 이번엔 짜장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지금처럼 연습장에서 나만의 타이밍을 찾아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 연습장에서 공이 잘 나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지금처럼 나만의 타이밍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습을 그냥 공이 잘 맞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공 잘 맞으려고 하는 무언가를 해야 나중에 골프장 가서도 그렇고 연습장에서도 그렇고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타이밍을 그렇게 잡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전입니다. 회전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백스윙 할 때 이 어깨 회전이에요. 내가 백스윙이 어깨가 얼마큼까지 돌려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해요. 한번 보세요. 저는 어깨를 어디까지 돌리는지 우리 시청자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깨를 회전할 때 항상 저는 어깨가 어느 위치까지 와야 나만의 백스윙 탑이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지나서 어깨가 거기까지 지나가야 저는 풀턴, 그러니까 어깨가 충분히 돌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칩니다. 자, 근데 여태까지는 어깨 회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프로들이 많은 레슨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깨를 잘 돌리기 위해서 골반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어깨가 잘 회전이 되고 안 되고 또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백스윙 갈 때 내 골반이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치우쳐서 체중이 이동을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치게 되면 지금 제 왼쪽 어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회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골반의 움직임이 지금처럼 체중을 너무 많이 가게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휘두르게 되면 백스윙이 다 완성이 안 되고 위에서 가파르게 밑으로 퉁 해서 스카이볼이나 다른 공들이 나오는 거죠. 백스윙 갈 때 체중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골반이 정확하게 거의 척추를 따라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쭉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골반이 정확하게 회전을 해줘야 내가 어깨가 돌아갈 수 있는 회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쪽 골반을 신경 써서 한번 보세요. 제가 공을 칠게요. 오른쪽 골반이 이동을 하는지 아니면 제자리에서 잘 도는지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보면 스윙을 할 때 골반이 잘 돌아야 밑에서 그러니까 잘 받쳐줘야 내가 위에 있는 상체가 얼만큼까지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중요한 어깨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골반이 어떤 방향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오른쪽으로 체중이 치우치면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어깨 회전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골반의 움직임, 백스윙 갈 때 제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돌을 수 있게. 그러면 지금처럼 어깨가 가볍게 충분한 회전을 하면서 내가 백스윙 할 때 꼬임을 많이 얻어서 그 다음에 파워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도 골반 한번 보고 스윙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골반을 잘 돌게 되면 내가 어깨가 어떻게 돌지 위에서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깨가 제일 중요한데 그 위치에 따라서 골반의 회전 잘 돌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어깨가 잘 도니까. 거기서 또 골반 또 잘 도는데 무릎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전할 때 무릎도 회전을 잘 신경 써야 돼요. 이제 우리 나연음 씨도 백스윙 할 때 무릎 신경 많이 쓰세요? 어떠세요? 저는 잘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잘 안 무릎- 써요?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네. 아우. 우리 황인춘 프로는 어떠세요? 회전할 때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백스윙 만약에 할 때. 저는 만약에 지면 반발력을 이용한다 그러면 네네. 무릎의 회전보다는 약간 누르는다는 느낌? 음. 그러니까는 항상 그러진 않아요. 이게 네네. 그때 상황에 맞게끔 약간씩 변화를 주는데 네. 그냥 거리를 좀 내고 만약에 드로우를 치고 싶다 할 때는 약간 눌러주는 상태에서 볼을 칩니다. 그렇죠. 이제 지면 발력을 쓰기 위해서는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내려오는 구간에서 많이 굽혀줘야 이제 그런 거죠. 점프를 높이 하려면 요만큼 디뎌가지고 점프를 높이 못 하겠죠. 충분히 웅크려 앉아줘야 그 다음에 내가 위로 높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지면 발력을 이제 이용을 하려면 많이 굽혀줘야 다시 필 수 있으니까 그런 동작이 되고 저는 이제 백스윙을 할 때 무릎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무릎이 우리가 이제 제가 방금 이제 두 번째 얘기 회전을 하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백스윙을 할 때 이제 오른 무릎을 고정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백스윙 할 때 오른쪽 무릎에 힘을 주고 고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 무릎을 고정하면서 지금처럼 모든 몸에 힘이 들어가서 지금 오른쪽 무릎을 제가 좀 고정을 딱딱하게 했어요. 그러면 상체의 움직임까지 제약을 받아요. 내가 오른쪽 무릎을 똑바로 강하게 버티면서 내 어깨 회전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스윙이 움직이는 동안 하체가 안정이 돼서 견고하긴 하지만 내 회전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파워면이나 오히려 정확도 면에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너무 고정돼서 움직여지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릎이 약간 편안하게 지금 이제 제가 검정 바지를 입어서 잘 안 보이는데 편안하게 양쪽으로 회전을 할 때 약간씩 움직여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정을 많이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무릎이 회전을 할 때 내가 무릎이 너무 고정되지 않게 지금처럼 회전할 때 무릎을 조금 더 힘을 빼서 회전하는 걸 용이하게 대신에 축은 잘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척추 축을요. 네. 한번 제 무릎을 한번 보세요. 굿샷. 스윙을 하는 거 아. 보면 오른쪽 무릎이 고정된다기보다는 내가 골반의 움직임이나 척추의 축에 의해서
회전을 하면서 그 무릎이 그냥 따라가게 된다라고 그런 이미지로 하는 게 더 훨씬 더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무릎을 제가 고정하지 말란다고 그냥 오른쪽 무릎을 김영태가 무릎 고정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돌려버리면 스윙이 제대로 잘 안 되겠죠. 네. 어느 정도 한계가 필요합니다. 그 한계는 어디냐? 오른쪽 발바닥이 지면에 떨어지면 안 돼요. 자, 오른쪽 발바닥을 잘 한번 보세요. 백스윙 갈 때 백스윙을 가서 무릎을 고정을 안 하고 잘 풀어줬을 때 제 오른쪽 발을 보면 너무 많이 회전을 했을 때 지금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우리 나연M 씨는 연습장에서 보면 이렇게 오른발 들리시는 분들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네,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들리는 거는 이제 내 몸이 오버해서 많이 음. 움직인 거예요. 회전을 너무 많이 해서 그 다음 동작이 정확하게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쓰긴 하지만 오른쪽 발바닥이 정확하게 지면에 디디면서 회전을 해주는 거죠. 굿샷. 그렇게 해서 공을 쳐야 내 회전이 확실하게 되면서 항상 안정되게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힘을 빼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위치는 고정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른쪽 발바닥이 잘 고정이 돼서 백스윙을 돌게 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스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전을 할 때는 오른쪽 발이 잘 고정되면서 회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순서예요. 이제 시퀀스라고 하죠. 몸의 내 스윙이 진행을 하면서 보통 자 이제 제가 순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테니까 단어가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백스윙 갈 때 헤드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깨가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허리가 따라가야죠. 그 다음에 무릎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그 반대의 경우로 올라갔던 반대로 그대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다 삭제. 어. 뭐든지 다 삭제하고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백스윙 갈 때도 다시 내려와서 공을 칠 때도 하나로 통으로 해서 쓸게요. 어느 정도 순서를 내가 막 이렇게 생각해서 막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통으로 같이 해서 도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득이 많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저는 지금 딱 생각할 때 백스윙 갈 때도 그렇고 다운스윙 그다음에 스윙할 때 통으로 다 같이 돈다고 생각하고 칠 거예요. 공을 칠 때 순서 다운스윙 때 하체를 먼저 리드하고 그런 방법도 원래는 그 방법이 맞습니다. 하체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깨가 들어가고 손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헤드를 나중에 뿌려주는 게 거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안정되게 돼요. 근데 스윙하는 정말 찰나의 순간 동안 이 순서를 지키면서 스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미스가 많고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항상 공을 칠 때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순서에 대한 거를 오늘 왜 그 세 가지의 순서를 넣었냐면 없애라고 넣은 거예요. 그냥 내가 순서를 이렇게 지켜야지 해서 순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순서는 빼세요 하고 그 주제에다 넣었어요. 순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백스윙 갔을 때 모든 게 통으로 회전을 했다가 다시 똑같이 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나만의 타이밍으로 쉽게 공을 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에 대한 건 저는 조금 더 간편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단순화해서 내가 회전을 이쪽에서 다시 회전을 돌아가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떻게 간단한 스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황인춘 프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 중에 우리 황인춘 프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리듬, 리듬, 네. 타이밍. 타이밍.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마 오늘의 레슨을 총평해서 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의 원 포인트는 나에게 맞는 타이밍으로 스윙을 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항상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내 스윙 일단은 연습장에서 나하고 맞는 타이밍 그게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로 계속해서 반복되게 연습을 해야 돼요. 선수들이 보통 이런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하루에 500개에서 600개, 많게는 1000개에서 1500개 이상 공을 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못 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내가 어떤 타이밍으로 쳐야 되는지, 빨리 내가 걸음걸이가 빠르면 빠른 타이밍으로, 아니면 느린 걸음으로 찾으면 느린 걸음으로 해서 충분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생각하면서 아까 생각했던 짜장면, 볶음밥, 탕수육 좋습니다. 탕수육이 제일 좋죠. 저는 탕수육 좋아해요. 3번에 네. 이렇게 해서 타이밍을 치면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드라이버 고민이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것만 하면 드라이버 고민 끝. 타이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아마추어 분들이 네. 손목을 잘 쓰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손목이요. 네. 그래서 아마추어 연습장 같은 데 가보면 아마추어 분들이 손목을 안 쓰고 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은 타이밍을 어떻게 잡죠? 손목을 안 쓰는 사람들의 타이밍을 손목을 잘 못 쓰죠. 그 백스윙을 할 때 네. 탑이 네. 백스윙 이쪽에 나와서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네, 보여주세요. 그럼요. 오늘의 주인공은 황인춘 프로입니다. 네. 와, 한번 또 보여주시죠. 자, 한번. 네,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이 그 연습장에서나 필드에서 치실 때 손목을 안 쓰고 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TV 프로그램이나 뭐 레슨 프로그램이나 다 보면은 백스윙이 항상 이렇게 손목이 꺾여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분들이 아마추어 분들이 백스윙을 할 때 손목이 이렇게 꺾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치냐면 다 이렇게 들고 쳐요.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이렇게 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잘못되지 않다, 잘한다, 잘못되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맞는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맞는 타이밍을 찾으려면 어떤 타이밍을 찾을까요? 나는 백스윙 때 손목을 안 썼어요. 만약에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갖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항상 프로그램들 얘기하죠. 모든 스윙은 다운블로로 치라 얘기하잖아요. 다운블로로. 네. 손목을 안 쓰시는 분이 다운블로 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럼 볼을 맞춰도 다 슬라이스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스윙은 슬라이스 아니면 훅으로 계단 헤드볼을 친다는 가정하에 백스윙을 손목을 안 쓰시면 손목을 안 쓰는 어퍼블로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이렇게 밀어치는 스윙을 하셔야죠. 근데 여기서 손목을 안 쓰고 안 쓴 상태에서 백스윙한 상태에서 다운블로 스윙을 해요. 만약에 다운블로 스윙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찍어 치든가 완전 슬라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세요. 타이밍도 타이밍인데 내가 어떻게 스윙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면은 내가 그 다음에 대처법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고 그 레슨 프로그램 보실 때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황인춘 프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손목을 안 쓰게 되면 이제 타이밍 잡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은 이제 코킹을 해서 그렇죠. 스윙을 하긴 하는데 이제 코킹이 없는 사람들, 코킹을 내가 안 쓰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몸에서 타이밍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몸에서 이 리듬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텐션을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깨 내가 손목을 쓸 수 없으니 어떤 타이밍을 잡으려면 텐션을 줘야 되잖아요. 흐름이 똑같이 하려면 텐션을 줘야 돼요. 그럼 제가 손목을 안 쓴다 해서 손목을 진짜 안 쓴 게 아니고 사실은 약간의 손목을 쓴 거거든요. 약간의 손목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몸으로 쓰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몸으로 써가지고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어떤 타이밍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스윙에서 어떤 타이밍으로 텐션을 줘서 타이밍을 맞춰야 될 건지 그거를 생각하고 볼을 치시면 그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손목을 안 쓰는 사람들은 몸에서 텐션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손목을 잘 쓰는 사람들은 이제 손목에서 텐션을 얻는 거죠. 그렇죠. 업다운이 있어서 안 좋다는 그런 약간의 그것도 편견이거든요. 그런 편견은 조금 깨셔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2017년 페어웨이 적중률 1위에 빛나는 황인철 그렇죠. 프로의 감사합니다.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드라이버 생각할 때 지금처럼 타이밍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드라이브 샷 이것만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이 타이밍에 대해서 정말 열띤 이야기를 펼쳐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타이밍 잘 찾으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황윤춘 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계속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